저는 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호입니다. 일단 첫 케이스, 일단은 승지호 선생님 보여주신 케이스는 Left Main Bifurcation, 그리고 Diffuse Long LED Lesion, 그리고 RCA까지 있는 멀티베스 디지즈인데요. 일단은 뭐 저는 그 케이스는 처음에 공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DCB 베이스 트리트먼트에 근간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할지 제가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다음과 같은 컨텐츠로 먼저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스텐 버든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스텐트가 결국은 골드 스탠더드 테라피이고 현재까지의 코로나리 인터벤션의 혁신을 이끌어왔지만 결국은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결국은 애뉴얼리 한 2% 정도의 이벤트는 지속이 되는 것이 베어메탈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드 제너레이션 공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그랜드 레지스트리, DS 레지스트리를 봤을 때도 스텐 버든이 많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리전 컴플렉시티가 더 심한 경우에 치료했을 때 이런 스텐트와 관련된 아웃컴이 조금 더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결국은 이런 피지올로직 어세스먼트로 스텐 버든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DCB를 컴바인을 함으로써 스텐 버든을 줄이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DCB에 대한 컨센서스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터내셔널 그룹, 그리고 제퍼니스 그룹,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정된 아시아 퍼시픽 익스퍼트 컨센서스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DCB를 어플리케이션을 드노버 리전에서 하기 위해서 결국 옵티멀 리전 프레퍼레이션이 항상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DCB와 DES의 어떤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DCB 베이스 PCI의 어떤 컨셉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셉은 일단은 벌룬 프레퍼레이션을 통해서 최대한 리전의 어떤 옵티멀 리저트를 얻어보고, 가능한 범위에는 DCB를,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DS로 이제 트랜지션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리전 프랩 결과에 따라서 DS를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은 DCB 이후에 만약에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유지되지 않을 때 베일아웃 패션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리전 프랩 단계에서 만약에 적절하게 잘 리전 프랩이 되지 않을 때 플로우 리미팅 달색이 생기거나 레지듀얼 스테노시스가 잘 해소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DS 온리 PCI 또는 아니면 이제 DS와 DCB를 하이브리드로 병합하는 이런 전략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베일아웃 스텐팅에 대한 데피니션이 아직 많은 컨센서스들에서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유연한 전략을 통해서 전체적인 스텐 버든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이득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이런 DCB 베이스 PCI의 컨셉 자체는 좀 어느 정도는 장점이 있다고 보이지만 많은 갭들이 있습니다. 에비던스 레벨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의 많은 RCT들은 DCB랑 DES에 대한 1:1 그런 비교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터디 디자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숨어 있는 하나의 좀 이슈는 결국은 우리가 리전 프랩이 잘 안 됐을 때 이것을 DES로 컨버전하는 과정에서 이걸 모두 다 베일아웃 스텐팅으로 이제 처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DCB 베이스 PCI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CAD 시나리오에서 적용은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에비던스가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리얼월드 프랙티스에 기반한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로 사실은 이런 DES 온리 PCI와 비교한 경우들을 많이 데이터로 제시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런 시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단계들이 좀 더 세분화돼야 되고 구체화돼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까지의 이런 트라이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DES랑 DCB를 다양한 그 CAD 시나리오에서 현재 비교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현재 앞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DCB와 DES를 비교하고 있는 연구들, 라지베셀에서의 리버스 트라이얼, 그리고 하이브리딩 리스크 환자에서의 DCB HBR 트라이얼 등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역시나 이 RCT 연구들도 DES와 DCB를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DCB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많은 에비던스를 제시해 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DCB 베이스 PCI에 대한 데이터들,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은 리트로스펙티브 그리고 레지스트리 베이스 데이터이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에비던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총 4개 정도의 병원들이 코리안 DCB 익스퍼트 클럽 레지스트리 구축을 해서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울산대병원의 신은석 교수님을 일단 주축으로 해서 강원대병원의 하우영 교수님, 고대 안산병원 김선원 교수님, 그리고 저희 병원에 제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현재는 한 2,500명 정도 수준의 환자들이 이제 구축이 돼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당 레지스트리에서 3year 아웃컴은 메이스는 이제 한 5.6% 정도 3년간의 아웃컴을 보이고요. 뭐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DCB 베이스 PCI와 DES 온리 PCI를 비교를 한 그런 데이터가 멀티베셀 스킴과 싱글 베셀 스킴에서도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보시는 데이터는 2023년도에 잭 카디오베스칼 인터벤션의 신은석 교수님이 퍼블리케이션 했던 데이터이고, PTRG DES 레지스트리 데이터와 이 그 DCB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멀티베셀 PCI 환자에서의 2년간의 아웃컴을 놓고 봤을 때 스탠버든을 이렇게 하이브리드 패션까지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가능한 경우에 DCB 온리 PCI를 컴바인을 했을 때 이런 스탠버든을 줄이고 전체적인 롱텀 아웃컴 측면에서 이런 카플란 바이오의 다이버전스 패턴이 좀 더 유리하게 DCB 그룹 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싱글 베셀 디지즈 컨셉에 대해서는 저희 그 DCB 레지스트리 데이터 이전에 2023년도에 안토니오 콜롬보 선생님 그룹의 이탈리안 그룹에서 이 데이터를 먼저 한번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LAD 디지즈에만 국한을 해서 DCB 베이스 PCI와 DS 온리 PCI를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을 통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보시게 되면 하이브리드 PCI가 한 100명 정도, DCB 온리 PCI가 한 40명 정도 해서 하이브리드 PCI가 좀 더 프리도미넌트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매칭으로 봤을 때는 139명의 매칭 데이터가 되겠고, 리전의 랭스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롱 리전에 대한 데이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DCB 그룹은 한 65mm 정도, DES 그룹은 약 56mm, 그리고 한 리전의 랭스 중에 한 60% 정도는 DCB 베이스 그룹에서 DCB로 치료가 됐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DCB를 치료를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할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하게 된 것이 다이섹션인데요. 이 데이터에서는 DCB 베이스 PCI 그룹에서 한 30% 정도에서의 그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다이섹션이 남아 있었고, 베일 아웃 스탠팅 레이트는 한 10% 정도로 보고를 하면서 실제로 2year 아웃컴까지 놓고 봤을 때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선 DCB 베이스 PCI 그룹인데요. 롱텀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스탠버든을 좀 줄이는 이런 전략이 실제로 이런 이벤트의 플래터 현상이 나타나면서 장기적 아웃컴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탈리안 그룹의 데이터가 실제로도 우리나라 파퓰레이션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 해서 코리안 DCB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도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DCB 베이스 PCI 그룹, 그리고 오른쪽에 DS 온리 PCI 그룹이 빨간색이고, 여기에서 이제 3년 아웃컴을 한번 이제 243명의 매칭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매칭을 진행한 이후에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은 어느 정도는 밸런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앞선 데이터에서 이탈리안 그룹은 상당 부분이 하이브리드 PCI가 좀 더 프리도미넌트한데 반해서 이제 여기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선 DCB 베이스 PCI가 DCB 온리 트리트먼트가 한 80% 정도가 프리도미넌트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베셀 사이즈는 2.75 이상이 한 50% 정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도 실제로 이제 레디오다 디섹션이 파이널 스테이지에 남는 걸 보면 대부분 타입 A, B 정도로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의 레디오다 디섹션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또 톨러러블 했었고요.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3년까지 아웃컴을 놓고 봤을 때 역시 유사하게 이런 롱텀하게는 플래터 패턴이 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 데이터고 리트로스펙티브한 한계점은 있지만 스탠버드는 좀 줄였을 때 이런 DS 온리 PCI 그룹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결과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서제션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PCI 세팅과 그리고 여러 칩 리스크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어떤 식으로 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컴플렉스 PCI सब셋에 대해서는 삼성병원의 이주명 교수님 쪽 그룹에서 이제 싱글 센터 데이터이긴 하지만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을 통해서 DES 온리 PCI와 DCB 베이스 PCI를 비교한 데이터를 작년에 이제 퍼블리케이션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PCI가 좀 더 프리도미넌트한 데이터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그 컴플렉스 PCI의 이런 정의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카테고리로 정의를 했는데 양군 간에서 컴패러블한 아웃컴 그리고 여러 सब셋에서도 컨시스턴트 결과를 보여서 실제로 이런 컨셉들이 조금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안 DCB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통해서도 역시 칩 스코어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해서 매칭을 통해서 분석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칩 스코어 0에서 2점 로우 리스크, 그다음에 3에서 4점 인터미디어 리스크, 그리고 5점 이상의 하이 리스크로 놓고 이제 스트래티피케이션에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뭐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은 역시 패칭을 했기 때문에 특정 이제 그 어떤 밸런싱 안 된 그 지표들 일부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교정이 된 상태가 되겠고, 흥미로운 점은 이건 이제 물론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칩 스코어 카테고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DCB 온리 트리트먼트는 좀 더 칩 스코어 카테고리 낮은 그룹에서 좀 더 높은 빈도로 적용이 되고, 환자의 위험도나 프로시저럴 컴플렉시가 높아지면은 실제로 DES 컴바인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DCB의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에도 좀 더 라지 사이즈 베슬의 DCB는 좀 더 로우 리스크 환자에서 좀 더 적용이 되는 반면에 하이 리스크로 가게 되면은 DCB는 사실 스몰 베슬에 좀 더 국한돼서 사용되고, 더 라지 베슬에서는 이런 DES가 좀 더 스탠다드 세라피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DCB 베이스 PCI, DS 온리 PCI 그룹에 따라서 칩 스코어 카테고리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자체가 실제로 환자의 페이션트 그리고 프로시저럴 리스크 팩터를 반영하기 때문에 양군 모두에서 칩 스코어가 증가하면 이벤트 레이트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모두 합쳐서 봤을 때에는 이제 스탠 버든을 줄이는 이런 전략을 선택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경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디퓨즈 롱 LAD 리전에 대해서 오늘 사실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시술했던 케이스를 하나 정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롱 리전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환자는 70세 환자분이시고요. 남자 환자고 체스트 페인으로 내원했고 하이 블리딩 리스크 피처로 GI 블리딩 히스토리가 있으면서 일단은 넌스테미 프레젠테이션을 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코로네이 엔지오그램을 보시게 되면 LAD에 굉장히 디퓨즈 롱 리전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미드 포션에는 크리티컬 스테노시스가 동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컬 이미지로 여기에 레퍼런스 베스드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표시해 놨고, 이 환자에서 사실은 DES를 임플란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최소 50mm 이상의 굉장히 롱 DES를 2개 이상 넣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에서 저는 일단은 HBR 리스크 팩터도 있고 DS 임플란테이션 굉장히 길게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DCB 베이스 PCI를 일단은 적용을 해보기로 했고, 아이브스 이미징을 통해서 리전 어세스먼트 그리고 벌룬 사이징을 선택을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그 아이브스 이미징을 먼저 진행을 해봤을 때 굉장히 디퓨즈하고 디스탈은 한 2.5mm 정도 레퍼런스 베슬 다이아메터고요. 이제 뭐 제가 2배속으로 해놓긴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플락 버든이 들쭉날쭉하게 많았던 부분도 있고 좀 적은 부분도 있고 굉장히 디퓨즈 롱 리전인 걸 볼 수 있고요. 중간에 가게 되면 플락 버든이 굉장히 좀 컴팩션이 많이 되고 칼시피케이션도 동반되어 있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리전 랭스를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실제로 최대 길게 치료를 하게 되면 한 50mm 이상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탈 레퍼런스에 맞춰서 2.5mm로 일단 벌루닝을 진행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전 프랩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갈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2.5mm로 벌루닝을 하고 나서 미드 포션에 타입 B 다이섹션이 나타났는데요. 플로우 리미션은 예전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가 결국은 DCB 베이스 PCI에서 스테디로 갈 것인지 DCB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놓고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면은 이 타입 B 다이색을 우리가 만약에 좀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스텐팅으로 프로비저널하게 넘어가서 DS를 좀 길게 넣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 틀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까 아이브스에서 봤던 것처럼 레퍼런스 베이스 디스탈은 2.5, 중간에 한 3.0, 앞에는 한 3.5 정도까지 되는 걸 봤을 때 1대1 벌루닝을 사실 좀 더 시도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BA 레이시오 1대1로 3.0 벌룬을 한 번 더 추가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만약에 벌루닝 하고 나서 스텐트를 넣도록 늦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3.0으로 업사이징 벌루닝을 하고 나서는 이 다이섹션이 벽에 붙으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BA 레이시오를 충분히 높게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옵티멀 리전 프레퍼레이션에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시퀀트 플리즈 리오로 파클리탁세 DCB를 제가 사용을 했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2.75 벌룬을 최대한 높이 프레셔를 올리면 한 3.2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DCB를 사용을 했고 토탈 랭스 60mm를 사용을 했고요. 파이널 엔지오그래픽 아웃컴은 어셉터블하고 실제로 아이브스로도 프리포스트 이미징을 진행을 했을 때 루미널 게인이 물론 아이브스에서 달색은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루미널 게인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부분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어큐트한 루미널 게인이 잘 유지가 되는지 많은 선생님들이 또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는 루틴 엔지오그래피 팔로업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초기에 제가 DCB를 하는 기간에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팔로업을 많이 진행을 해보았었고 이 환자는 6개월째에는 현재는 안정적으로 이제 잘 유지되고 현재까지도 이벤트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FFR 어세스먼트에서도 FFR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은 스탠버드를 좀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제가 DCB 베이스 PCI를 통해서 적절하게 옵티멀 리전 프레퍼레이션이 된 부분들은 DCB를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DES를 삽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의 스탠버드를 좀 줄여가는 그런 전략들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많은 RCT들이 계속 DCB에 대해서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얻어지면 우리가 좀 더 이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데이터가 좀 더 확보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DCB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리전 프랩을 조금 더 세게 하기 때문에 베슬 인주리의 가능성도 분명히 좀 더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전 프레퍼레이션 리절트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유연하게 DCB냐 DES냐를 시술장에서 사실 유연하게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앞서 이제 승재호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쪽은 저는 스텐트를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드부터 디스탈 쪽에 있는 병변의 경우나 아니면 RCA의 경우에 있어서는 벌룬 프레퍼레이션 리절트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